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7월 5일 월요일 이 밤에 제가 준비한 영상입니다. 중국 당국이요. 감독 당국이 중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속도를 조금 높이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행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날도 보면 플랫폼 기업 세 곳에 조사를 한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국가 보안에 대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규제 강화라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우선 국내 언론에서도 7월 5일자 오후 이렇게 빠르게 관련 소식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 디디 출신이어서 인터넷 플랫폼 세 곳에도 이 데이터 보안 이유로요, 보안 심사 착수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을 보게 되면 보스 GPN이라 하는 곳과 이 구인 앱이 되겠습니다. 뭐 사람인과 비슷한 정도로 해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트럭 공유 앱인 이제 윈만만이라고 하는 곳, 이 화물차 기사 매칭 앱인 호처방이라는 곳 등 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 세 곳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안보법, 국가보안법 위반 심사에 들어갔다는 해석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이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의 중국 내 IT 기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가 된다는 시장 내 해석을 전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 나온 공시문을 보면요. 7월 5일자 오전 9시 16분,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0시 15분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중화人民共和国에서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스페이스 관련, 사이버 이 공간을 관리하는 청이 된 행정처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임만만, 호처방, 보스, 지핀이라고 해서요. 이 세 곳에 대해서 이 사이버 안전, 인터넷 안전 관련해서 심사 내용, 이렇게 심사를 시작하겠다. 그 내용을 짧은 문장이지만 이렇게 공시를 했고, 이 소식이 이 홍콩장의 플랫폼 기업들의 이 동반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요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이날 급락하는 장세, 좀 부진했던 장세 나타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요, 이날 세계 플랫폼 업체 역시 뉴욕 증시 상장했고, 전날 발표됐던 이 규제 강화의 이 타격을 받았던 디디 출신 역시 최근에 뉴욕 증시 상장했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간단히 소개를 보면 풀트럭 얼라이언스라는 곳이 지난 2017년 윈만만과 허저방이 합병해서 탄생한 중국판 트럭 우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 상장에서 16억 달러 조달했고요. 이 보스지핀이란 운영사인 칸준 역시 최근에 뉴욕 증시 상장하면서 9억 1,200만 달러 자금 조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새 업체가 국가안보법 등을 이유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어떤 조항을 위배했는지는 특정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문제 삼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에는 디디 출신에 대해서 사이버 안보 관련 조사 개시한다고 밝혔으며 전날에는 그러니까 7월 4일에는 앱스토어에서 디디 출신 앱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날 텐센트, 알리바바 그리고 바이두 역시 이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소식은요, 이 중국 감독 당국에서 나오자마자 이 영미권, 중화권 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관련 내용 빠르게 전했습니다. 물론 언론을 생태한 것이 빠르게 이슈가 될 만한 것 전하고 독자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 목적이 있겠지만요. 그래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기사를 내놓는 모습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타임스에서는 Chinese regulator investigates US listed both GP인 하면서 이 세계 플랫폼 업체에 대한 내용 헤드라인으로 소개했고요. 역시 CNBC, 월스트리트 저널도 관련된 내용을 빠르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DD가 crackdown, after crackdown on DD 그렇게 하면서 China Open Cyber Security,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조사를 시작하는데 이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테크 기업 세 곳에 대해서 더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요. 이제 보면은 이 풀트럭 얼라이언스라고 소개된 이 종목이 되는데 이 종목은 윈만만 호저방이라는 이 두 곳이 합병해서 설립이 된 이 풀트럭 얼라이언스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 상장하고요. 이 주가를 보게 되면 기준할 때 11.53% 하락한 19.02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주를 마무리했던 이 종목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뉴스 보면 베론스에서는 이 관련된 이 종목이 풀트럭 얼라이언스 주가가 종목이 13% 급등했다. 미국장 뉴욕 증시에 대비를 하고서 주가가 13% 급등했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은 15억 6천만 달러 이 IPO를 통해서 이게 자금을 15억 6천만 달러 조달했다. 그렇게 소개를 했던 마켓워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스즈핀이라고 소개가 됐던 이 운영사인 칸주안이라는 곳도요, 최근에 뉴욕 증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보면은 2.4% 정도 하락한 수준인 36.31달러로 지난주 장을 마쳤습니다. 관련된 소식이 3주 전에 나왔고 거의 이 신규 상장했던 그 시기가 전후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칸주안이 거의 이제 100만, 1000만, 9억 1200만 달러 이 신규 상장 이렇게 IP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주가는 이 더블이 됐다, 두 배가 됐다 그런 식으로 소개가 됐던 이 블룸버그 소식이었습니다. 네, 참고로요, 이 디디 출싱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디디 출싱은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가 현재 10% 전후 상승한 15.5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다만 거래를 시작한 이후 시가 대비했을 때 주가는 현재 5.94%, 거의 6% 하락한 수준에서 이 초반의 장 흐름, 이제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그런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요, 이제 BBC에서 관련된 내용, 이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Didi says remove of app in China will affect the business라고 하면서요, 이 디디가 입장을 밝혔다. 이 중국 내에서 앱이 제거되는 것은 이 사업상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요, there will be an adverse impact라고 해서 부정적인 영향력 끼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매출액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력이 끼칠 수 있다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디디 출싱이 성장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손실을 보다가 이제 이익을 나타내는 상황까지 오면서 성장세가 가팔랐던 디디 출싱인데, 이 말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 중국적 언론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BBC 공영 언론을 추구하는 이 BBC에서는 이 디디 출싱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이 디디 출싱의 사업상 그런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의 중국 감독 당국의 규제 강화는 이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이제 블룸버그에서 오피니언이라고 해서 이 논평을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hard to deter Chinese company, 이게 중국 회사들에게 조금 방지하고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규 상장이나 그렇게 하는 걸 제한을 두긴 하지만요, 또한 이 상장 폐지라는 절차 등을 이제 위협을 하면서 중국이 상장하는 것과 중국 상장 폐지 등 그런 이슈를 두면서 중국 기업의 악재, 그러니까 타격을 가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신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왜냐하면 이 투자자들이 이 중국 기업에 대한 이 매력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물론 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상관없이 이 새로운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 중국 기업들은 이 뉴욕 증시에 지속적으로 상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이 참 눈에 띄었습니다. We are entering a world of known unknowns라고 소개하면서요, 알려진 무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구가 짧지만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고 하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알려진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인지는 하는데 이해는 못한다는 이 부분이고요.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고 그 사실을 잘 모른다. 그 중국 기업을 바라보는, 그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지금 투자자들의 이 상황이 이렇다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투자자들은 이제 그들 스스로가 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긴 한데요. 이 중국 이 감독 당국이 뭔가 급조하듯이 이 상황을 규제 강화의 그런 행보를 보인다는 점, 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이렇게 기념식 하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뭔가 본보기식으로 해서 이 중국 상장,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 이제 괘씸한 그 죄를 묻는 것 같기도 하면서, 네, 뭔가 이 명분을 삼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 전일, 그러니까 주말에 갑작스럽게 이 소식을 전했는데, 이 디디 출신 관련한 앱을 이렇게 삭제하라. 그 다운로드하는 것을 삭제하라. 그래서 신규 등록자 받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디디 출신이 빠르게 이 감독 당국의 입장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는데, 감독 당국의 그 명령에 호응하겠다. 빨리 순응하면서 이 지금의 그런 안 좋은 상황들 개선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미 신규 가입자 등록하는 것은 정지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엄격하게 관련된 부문의 요구에 따라서 자신들의 이 앱을 잘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시황 뉴스를 간단히 보면요. CNBC 야오 파이낸스가 전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아시아 시장이 혼조세를 나타냈다. 중국의 테크 종목들, 이 홍콩에 상장된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 DD 관련해서 DD 앱이 중지를 당한 거, DD 앱이 이제 삭제되는 것, 그 악재를 맞으면서 이 주가가 이제 급락했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Beijing's blocking of DD apps since peers tumbling in Hong Kong. 그러면서 이제 피어, 이제 관련된 대거 테크주들이 다수의 종목들이 이날 주가가 급락했다는 흐름을 이 야후 파이낸스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러면서 제가 이날 엑셀로 표를 간단히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이제 보면은 텐센트, 메이투안, 알리바바, 샤오미, 쿠아이쇼, 징동그룹, 바이두 이렇게 주요 종목들, 플랫폼 기업들 주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텐센트는 3.57% 하락, 이 알리바바가 2.83% 하락, 바이두가 4.14% 하락하면서 이 BAT, 이 주요 종목들 3에서 4% 정도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디디 출신과 성향이 조금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이 메이투안이나 쿠아이쇼는요, 5.59% 하락, 5.90% 급락, 이렇게 거의 6%에 가까이 되는 이 낙폭을 키운 이 종목들의 주가 하락세였습니다. 네, 바이두 주가 흐름과요, 이 최근 일봉 차트의 3개월 기준 했을 때 보면은 8거래일 기준을 했을 때 주가는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지만 최근 이 이틀 연속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면 되돌림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요, 2거래일 연속해서 급락을 했고, 이러면서 이 장단기, 중단기 이 추세선으로 볼 수 있는 5일선, 60일선을 전거래일 이렇게 지키지 못했고, 이날 또 갭 다운, 갭 하락으로 장을 시작한 후에 낙폭을 좀 더 키우면서요, 이 20일선을 지키지 못했던 이 바이두 주가가 되겠습니다. 200 홍콩 달러 이 돌파를 어려워했던 그 최근의 흐름 가운데 뭔가 상승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긴 했는데, 이렇게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라는 악재가 터지면서 이 다른 주요 종목들과 같이 이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이 바이두 이 종목 주가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서 알리바바를 보면요, 알리바바 주가는 최근 8거래일 가운데 5거래일 상승하면서 조금 좋은 모습으로 해석은 되지만, 역시 바이두처럼 최근 이틀 6.5% 급락해서 원점으로 되돌림하는 장세, 시작할 때 그 흐름에서 거의 비슷하게 돌아갔습니다. 원점으로 되돌림이 됐고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5월 말에 위안화 강세, 이 6월 이제 7월 초 공산당 창당 100주년 앞동 가운데 중국 주요 플랫폼 기업들 급등했던 흐름과 연동이 되면서 올렸던 것을 다 이제 반납하는 장세로 다시 제자리로 걸음한 이 알리바바 주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최근 이틀 급락을 하면서 중단기 추세선을 다 지키지 못하고 뚫려버리는 모습, 그래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이 중국 당국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라는 이 악재가 여전히 시장 내에 이제 횡행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 변동성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텐센트 같은 경우는 8거래일 가운데 3거래일 상승은 했지만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됐습니다. 워낙 주가의 이 조정폭이 컸고요. 뭔가 이 반등을 일으킬 만한 이 흐름이 없었고, 추세선도 밑으로 하회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주가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6월 말의 플랫폼 기업의 동반 급등세에도 많이 이 기세를 좀 따라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5거래일 봤을 때 주가가 상당히 낙폭을 다시 키우면서요, 이게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텐센트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낙폭을 좀 키운 것이 이날 텐센트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네, 경향신문에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내놨길래요, 한번 봤습니다. 미국 상장이 결정적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미국 상장을 이제 명분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국 정부가 이런 식의 보면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었으면 상장하기 전에 미리 자신들 권력을 써서 뉴욕 증시 상장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제가 의문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의문시 든 부분을 결론에 가서 제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나타낸 것을 보면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가 지금 최근에 이틀간의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디디 출신의 앱을 중지했고 이제 삭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날 플랫폼 기업 3개 업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이제 심사를 진행한다고 나왔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요, 이번 사안을 두고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본 것이고요.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것이니까요, 여러 가지 의견 한번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중국 정부 보안 이유라고 하면요, 권력을 이용해서 관련 기업들 먼저 상장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랬는가 하니 제 생각에는 그냥 달러벌이가 되니까요. 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 이제 미국의 투자자는 물론이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 자금 유동성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중국 정부로서는 나쁜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미국 증권 당국은 중국 기업 상폐 위협하면서도 왜 상장을 허용하는가? 역시 돈벌이가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중국 정부 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콕 집어서 규제 강도 높이나? 네, 명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 보안이라고 하고요. 이 트럼프가 화웨이 때리기, 그 다음에 화웨이도 하이크 비전, 화웨이,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 다른 이 통신업체들 많이 때렸는데 이 사이버 국가 보안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중국 역시 이렇게 명분 삼기 좋은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또 중국 정부가 국가 보안이 아닌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악재로 이 패닉셀링 매물 출회 시에 물량 확보하는 뭐 다른 자신들의 국가 당국뿐만 아니라 다른 자금을 이렇게 퍼뜨려서 물량 확보 의도가 있다면 맘만 먹으면 시세 조정 가능하다는 점을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가요, 예전에 트위터를 하면서 글로벌 증시 변동성 많이 키웠던 기억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많이 의심이 들었던 것이 트럼프가 자꾸 악재가 될 만한 이제 내용을 퍼뜨리면서 이 패닉 셀링 물량 출회하게 만들었고 그 물량을 받는 것이 아닌가. 자꾸 그런 일이 있으니까 시장 관계자들도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영미권 언론들의 중국 기업 투자 리스크 경고 나오고 있습니다. 공포심 확대 1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디에서 유리하게 작용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패닉 셀링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를 비롯한 소규모의 물량 갖고 있는 이런 매물이 나올 경우 기관들이 만약 사계 물량 매집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중단기 리스크는 맞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의도적으로 공포심을 확대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중화권 플랫폼 기업들 주가 낮춰서 이렇게 쉽게 줍줍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드는 이유는요, 명분을 세우는 집단일수록 더욱 이해타산적이라고 제가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국내의 그런 사정도 아마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실용성을 무엇보다 중시하고요. 특히 돈이나 이익에 대해서 감각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개인마다 다를 것인데 그래도 일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 사람들, 이 상인들의 상술과 언변 등을 제가 접하면서 체험을 통해서 이 중국 사람들 정말 실용성, 돈이 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영민하게 대응한다는 걸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 적진에 들어간 자국 기업에 이 중국 당국이 진짜 손해될 일을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피해는요, 차이나 리스크 인식은 하는데 이해는 못하는, 그러니까 known unknowns라고 해서 아까 전에 무지의 unknown knowns인지 개념은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음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식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중국 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인지는 하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요. 이번은 아니겠지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리스크를 지고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이제 리스크를 지고 더욱 이제 수익률을 기대해 보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허황된 심리를 가지고서 한번 접근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상장한 기업 관계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이제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부채를 줄이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물량이 유통시장에서 유통이 되는 것이니까요.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할 때 이 손해분을 상당히 많은 이 다수 투자자들이 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짬짬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은 내부 사정일 것이고요.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이 정글과도 같은 증시, 이 시장에서는 이런 식의 시세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 중국 정부가 이렇게 공포심리 자극하는 그런 재료를 충분히 잘 활용해서 투자자들의 M1 돈을 이렇게 획득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TV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관련된 글로벌 이제 경제 이슈, 그리고 종목 뉴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준비해서 또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